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 재판 관련해서 기소 재판 전략을 두고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대장동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됐거나 진행 중이고, 기소를 앞둔 사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거기에 기재된 혐의 등을 보면은 위증교사,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신속 진행을 위해 혐의 조합, 병합 심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사건을 다 병합해서 기소하면 그 재판 결과상 형량이 이제 다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형량이 더 세게 나오고 유죄 가능성도 더 커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걸 다 병합해서 기소하면 재판 과정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의 길어지는 재판만큼의 어떤 정치적 활동의 면죄부를 이재명 대표 쪽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단점. 그렇다고 병합 심리를 하지 않고 이걸 다 쪼개서 기소한다면 재판 과정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형량이 약해지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검찰 쪽에서는 어떤 일종의 리스크. 이게 양날의 칼이군요. 양날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병합해서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근데 이제 일종의 이제 실무적인 건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게 참 전문 영역이라서 참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요, 위례대장동 성남FC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요, 사건이 많이 있을 때는 같이 병합을 원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5건 있는데 따로따로 형을 받게 되면 그 형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 건으로 다 몰아서 받아버리면 형량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합하는 것이 사실은 선고 형량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기소된 2개 하고요, 나머지 3개를 만약에 병합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건, 재판 한 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5건이 있잖아요. 큰 사건이. 시간은 3년, 5년 갈 수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도 뒤로 밀리고 또 유죄 무죄에 대한 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면 기소해놓고 지금 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재판, 선거 다 출마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다 출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 별개로 이제 형량이 선고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하나만 딱 나와버리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돼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찰은 병합 기소를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해도 재판부에서 같은 재판부면 병합을 할 수 있어요. 또 이재명 대표가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꼭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는 병합 재판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분리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래야만 이제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병합에서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재판부에서 병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판부도 난처하죠. 왜냐하면 큰 사건 2개를 병합해버리면 재판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